뭐야, 또 PT? 네, 반갑습니다. 로봇은행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챗 GPT, 또 PT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여러분의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는 챗 GPT,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야말로 정말 미친듯이 떠오르고 있는 화제의 키워드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제가 판다랭크라는 사이트에서 챗 GPT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조회수 최상위에 랭크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게시일이 3달 이상 경과된 컨텐츠가 지금 단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혜성처럼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생산성을 다루는 채널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주제이긴 하죠. 바로 AI, 그리고 그 AI로 만든 가장 핫한 서비스 챗 GPT. 근데 이제 챗 GPT 컨텐츠가 이렇게 많지만 사실 벌써부터 상당히 피로합니다. 하다못해 생산성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저 스스로부터 이런 내용들을 아무래도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텐데 벌써부터 피곤해 죽겠더라. 일단 뭐 크게 별다른 내용 없이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일단 잘 눌러보지도 않는데 또 막상 눌러서 보면은 컨텐츠들의 깊이가 또 그렇게 깊은 것도 별로 없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하나 그러다가 저한테 딱 맞는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노션 AI. 원래 노션 AI가 베타 테스트 버전으로 풀려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노션을 쓰면서 보니까 어느샌가 이렇게 AI가 살포시 노션으로 들어와 있더라.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물론 화제성 부분에서는 챗 GPT에 비해서 덜 주목받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검색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AI 관련 서비스다 보니까 챗 GPT의 관심이 증가함과 함께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노션 AI를 중심으로 챗 GPT와 간단하게 사용성을 비교해보고 어쩌면 진짜로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과 직업들을 대체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과연 현실이 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면서 우리 닌겐들은 AI 시국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구구절절한 설명은 필요가 없죠. 뭐 노션 AI가 뭔지, 챗 GPT가 뭔지, 시나리오 베이스 정보 제공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시간 또한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아무래도 직접 써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노션 AI가 과연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능이죠. 정보를 탐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여준다. 크로스핏에 대해서 설명해줘. 크로스핏은 하체, 상체 중심부의 근력과 유연성을 모두 개발하는 어쩌고저쩌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크로스핏의 역사와 유명한 유튜버들, 그리고 진행되는 방식과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줘. 또 뭐라고 나왔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늘려쓰기.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다 나온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단 장점, 정보 찾기가 이렇게 쉬운데 그냥 이거 짜집게 해가지고 나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정교함. 근데 단점, 딱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깊이 없는 유튜브 컨텐츠와 상당히 유사하죠. 벌써부터 뒤로 가기를 누르고 싶어진다. 두 번째로 가능한 것, 바로 더미 데이터 만들기입니다.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찍는 컨텐츠 중에 엑셀 관련 컨텐츠가 있습니다. 실습간에 사용할 더미 데이터가 필요하죠. 뭐 근데 이거를 뭐 어디서 구할까요? 뭐 제 회사에서 쓰던 걸 갖고 올까요? 안 되겠죠. 그럼 이거를 뭐 일일이 만들어야 되냐? 네, 아닙니다. 노션 AI가 도와줄 겁니다. 프로젝트 수행하는 데 필요한 10가지 태스크를 나열해줘. 이렇게 바로 태스크가 나열돼 있죠. 앱 개발 프로젝트 관련 태스크로 바꿔줘. 자, 나와버렸죠. 앱 개발 프로젝트 관련 태스크, 팀 구성 및 목표 설정, 사용자 연구 및 요구사항 수집 등등 10개가 나와 있는데 테이블 형태로 정리해줘. 바로 나와버렸죠. 데드라인 추가해줘, 담당 부서 추가해줘, 담당자 추가해줘, 태스크 20개로 늘려줘. 네, 이거 그냥 만들어버렸죠. 일일이 수기로 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컨텐츠 찍을 때 그냥 제가 수기로 타이핑해서 썼었거든요. 또 파이썬 코딩 강좌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상의 사람 이름, 가상의 메일 주소, 가상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생성해주는 코드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강좌가 필요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사실 저부터도 그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올릴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것만 봐도 사람의 일자리가 어떻게 없어져 가는가 대강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능한 걸 보겠습니다. 코딩입니다. 전 실제로 과장 1도 없이 이 기능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접거나 아니면 컨텐츠 방향을 바꿔야 되나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자, 뭐냐? 파일을 생성 일자에 따라 월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VBA 매크로 짜줘. 딱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죠. 근데 엔터를 누르면 (5초도) 안 걸렸어요. 솔직히 설마 했습니다. 에이 뭐 안되겠지, 뭔가 어딘가 오류가 있겠지. 다음날에 이 코드를 진짜로 테스트해볼 때까지 저녁시간 내내 진짜 꽤나 진지하게 이거 유튜브 채널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진짜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테스트 해봤는데요, 이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진짜 다행히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챗 GPT한테도 똑같이 물어봤었거든요. 출력된 코드가 달랐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얘는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보다 복잡한 논리 구조의 코드를 요청하면 이걸 한 5번 6번 시도를 해서 받은 코드들을 테스트해봐도 되는 게 다행스럽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단순한 논리 구조의 코드 정도는 다 짜줄 수 있구나, 그런 수준이 됐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무슨 기능이 있는지 제가 노션 AI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이미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여기 아주 늠름한 건담 한기체가 있고요, 위에 있는 이미지 분석해줘. 이 사진은 산이 배경으로 절벽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모습입니다. 뭐 썩 정확해 보이진 않죠. 사진에 안 보이는 산과 절벽이 뭐 어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까지 노션 AI를 테스트해본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정보를 탐색하고, 두 번째로 탐색한 정보를 통해서 글쓰기를 수행하고, 세 번째 더미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네 번째 코드를 짜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적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더라.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단축하고, 내 생각의 범위 바깥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한 어떤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챗GPT, 뭐가 같고 또 뭐가 다를까요? 일단 둘 다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죠.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션 AI와 챗 GPT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줘. 네, 챗 GPT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죠. 노션 AI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고, 챗 GPT는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것이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챗 GPT는 검색이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나한테 말해, 그러면 내가 찾아줄게. 근데 여기서 끝입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컨트롤 C 눌러갖고 복사한 다음에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보를 하나씩 옮기면서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처럼 검색어를 입력하고 답변을 받겠죠. 근데 얘가 일회성 동작이에요. 연속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이 행위를 하면은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일단 수행을 하고, 또 검색을 해서 답변을 받으면 또 이거를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되고, 또 개별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곳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동작의 결과를 항상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됩니다. 반면에 노션 AI를 볼까요? 노션 AI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이라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어를 입력하고 답을 받는 이 동작 하나하나가 모두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단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작업을 노션 베이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갔다가 뭐 긁어가지고 다시 여기를 갔다가 다시 여기를 갔다가 여길 가고,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긁어모을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이 노션 노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나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노션 AI로 작업하는 게 챗 GPT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수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보를 단순히 검색하고 그걸 이해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한 산출물까지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컨텐츠 크리에이터에게는 노션 AI가 훨씬 더 유용하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노션 AI를 중심으로 자연어 처리를 통한 정보 수집의 두 가지 도구, 노션 AI 그리고 챗 GPT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요. AI의 기술력이 정말 무섭도록 성장했고, 지금도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도 실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AI는 과연 인간을 뛰어넘게 될까요? 제가 사실 오늘 소개드렸던 활용 사례만 해도 이미 두 종류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문득 제가 예전에 봤었던 AI 관련된 영화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엑스마키나하고
죄송합니다. 이거네요. 엑스마키나하고 여러분께서도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보고 되게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불쾌한 골짜기처럼 아직은 뭔가 본능적인 거부감 그리고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픈 사실은 이제는 제가 느끼는 찝찝함하고 상관없이 AI의 성장이 이미 불가항력의 수준까지 올랐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소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매일매일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어가지고 이거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저 같은 개인의 힘은 그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하죠. 그래서 저는 뭔가 모를 이 거부감을 최대한 없애고 앞으로는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이것들을 최대한으로 더 잘 활용하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뭐 어쩌면 이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또 태생의 문돌이기 때문에 AI가 가져올 변화, 정보와 어떤 기술 접근에 있어서의 격차가 이렇게 나날이 줄어들수록 결국에는 좋은 활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 하루라도 더 빨리 AI와 만나보시라.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라는 친구를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다. 긴 이야기 없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앞으로 로봇은행원 채널 니값을 하기 위해서 AI와 생산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